안녕하세요. 2018 SK 채용 시그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코너는 지원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SK 브로드밴드의 하반기 채용에 관한 질문을 선배 사원들이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직무별 선배 사원 3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은정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OD 사업팀에서 편성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장은정 매니저입니다. 네, 현재 팀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팀은 BTV 고객들이 원하는 VOD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성 및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 직무는 TV-보기와 다큐 장르의 편성 마케팅입니다. BTV에서 TV-보기와 다큐 장르의 메뉴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고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지원자분들을 대신해 장은정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각각의 질문에 상세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VOD 사업팀의 경우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크게는 콘텐츠 편성과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중 콘텐츠 편성은 트렌드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 건데요. 저의 경우에는 최근에 개인 맞춤형 편성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고객의 시청 이력을 반영해 콘텐츠를 추천, 편성하는 업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작 타이틀을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매력 포인트를 찾아서 시청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과거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특정 콘텐츠를 좋아할 만한 타깃 고객을 선정하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관련 마케팅이 중요하다면 관련 통계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할까요?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케터가 그 데이터를 직접 축적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내에 정제된 통계 자료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능력보다는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소 모호한 질문인데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프로모션해야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지 그 포인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콘텐츠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꾸준히 확인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사회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와 사회 트렌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회 트렌드를 고려한 감각적인 편성과 프로모션은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공계열, 즉 마케팅 분야 비전공자가 마케팅 직무에 지원할 경우 특별한 스펙이 있어야 할까요? 사실 미디어 마케팅 직무에서는 특별하게 선호하는 전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 또는 마케팅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해본 경험도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경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타겟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나 콘텐츠 등을 제공해 본 경험이 있다면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은정 매니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일단 콘텐츠와 트렌드,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및 마케팅 관련 경험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장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나연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팀 이나연 매니저입니다. 서비스 기획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네, 저희 팀은 B2B 서비스의 UI, UX, 셋톱박스, 리모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현재 B2B의 UI의 관리 및 업데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B2B 사용자들의 사용 데이터를 통해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고 사용자 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나연 매니저님께도 지원자들이 보내준 5개의 질문이 도착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쉽고 꼼꼼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UX 디자인을 배우면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과 같이 포스트잇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론을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잘 쓰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디자인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개 저희 팀에서는 개인이 가진 서비스와 디자인 기획 방법을 토대로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방법론은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인 프로세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방법론이 숙달되신 선배 매니저님들은 별다른 툴 없이도 스스로 채택된 노하우를 통해 빠르게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물론 저와 같은 주니어 매니저는 필요에 따라 여러 도구를 사용해 보기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UI,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선배 사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자세라고나 할까요? 네, 요즘 전문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방대한 양의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는 깊은 고민을 통해 나만의 통찰력을 갖고자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BTB와 옥수수의 UI, UX 팀이 따로 나뉘어 있고 별도로 모집하는 건가요? 그리고 UI와 UX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지도 알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네, BTB와 옥수수는 별도의 UI, UX 팀이 있는데 서류 모집할 때에는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형 절차 이후에 적성이나 팀별 TO 등을 고려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옥수수와 BTB의 UI, UX 팀은 모두 UI와 UX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님들께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총체적으로 고민해보고 사용자 중심의 UX 관점에서 UI를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인데요. GUI도 UI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래픽 구현 능력이 직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GUI 업무도 저희 팀 R&R에 포함됩니다.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직접 작업하거나 외주사를 통해 작업할 때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제품에 대한 기획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GUI 소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고난도의 그래픽 구현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어느새 마지막 질문인데요. UI, UX 직무의 경우 포트폴리오에서 디자인적 역량과 리서치 같은 설계 중심의 역량 중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많은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신입 매니저를 뽑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진 않지만 면접에 지참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땐 여러 가지 측면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치 능력이나 관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나는 관심 분야가 지원 분야와 연관성이 있다면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나연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대로 SK 브로드밴드가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나 역량보다는
이것들을 토대로 사용자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읽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이나연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인프라 운용 직무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찬 매니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프라 부문 수도권 인프라본부 서대문 품질 솔루션 팀에서 근무 중인 이찬 매니저입니다. 네, 이찬 매니저님께서는 인프라 운용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저희 팀은 원활한 고객 서비스를 위한 B2B, B2C 품질 관리 및 솔루션 업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B2C 모듈에서 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BTV, 와이파이 서비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랜섬이나 공격을 막기 위해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코드 리뷰나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은 잘 되고 있는지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일반 엔터프라이즈의 환경에 비해 ISP는 특성상 거의 모든 종류의 랜섬웨어를 포함합니다. 또 악성 코드와 해킹 공격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악성 코드의 경우 보안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요. 분석을 거치면 CNC와 U4IP를 확인해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활용되는 특정 프로토콜들과 해외 인입되는 트래픽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키사를 통해 KT나 LG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코드 리뷰나 이슈 해킹에 대해 외부와 정보 공유는 하고 있지 않은 편이고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야로 입사할 경우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서버 프로그래밍 영역인지 아니면 그룹웨어와 같은 인프라 운용을 위주로 일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트워크 분야의 업무 범위는 사실 매우 포괄적인데요. 일단 질문에 맞게 대답하자면 인프라 운용 측면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사의 수많은 인프라들, 장비나 선로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셈인데요. 백본망이나 가입자망별로 포지션이 존재하고 여기에 신규 망 설계와 구축과 관련한 업무나 인프라 활용과 관련한 여러 지침을 관리하는 부서도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IDC 분야, 네트워크 보안 등 여러 업무가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개발과 관련한 코딩은 미디어 기술 분야에서 더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개념을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야 직무로 입사하기에 앞서 미리 경험하거나 알아야 할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의 네트워크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을 대학생이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네트워크 직무의 경우 입사 후에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툴이 많은 편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익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제 프로그램도 사용법이 익숙할수록 도움이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것저것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술 직무는 특성상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잖아요. 트렌드에 따라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있다면 업무적으로도 힘들 수 있거든요. 즉, 새로운 기술에 대해 최대한 열린 마인드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사실상 회사는 채용에 있어서 신기술에 아주 능숙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 속에서 SK 브로드밴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충분히 고민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네트워크 분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배워야 할 프로그램이나 기술에 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소 막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찬 매니저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기술에 최대한 열린 마인드로 수용하는 태도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3명의 직무별 선배 사원과 함께한 SK 채용 시그널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 지원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랍니다. 2018 하반기 SK 브로드밴드 채용 마이크와 채용 시그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